내가 뭐 아직도 잘 이 공간에서 살아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는 공간이 거실이 아닐까. 우리나라에 좀 특이하게 있는 가구 중에 하나가 이제 거실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직도 있어요 그게? 기가 막힙니다. 그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3종 세트를 옮겨보자. 그 다음에 팁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거실입니다. 대표님 뭐 혹시 좀 인상 깊거나 좋아하시는 소파가 있나요? 크바드라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 패브릭 브랜드. 오슬로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한 패브릭을 모로소라는, 이탈리아 브랜드. 그렇죠, 한국에서는 디사모빌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모로소의 소피아랑 안나란 디자이너가 소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크바드락과. 이 페블러블 소파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소파를 제가 그 확대경으로 봤더니 한 가지 컬러가 아니야. 4개, 5개의 컬러들이 편집이 되는 걸 갖다 그 느낌을 만들어낸 걸 보고서, 물론 비싸요. 뭐 웬만한 집 거실에 들어가면 1억 넘어가요. 가뿐하게 넘어. 근데 그래도 이 소파는 내 갖고 싶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소파를 추천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랑 소파가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폴트로나 프라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폴트로나라는 단어가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1인용 안락 의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라우는 그 창립자 이름이에요. 렌조 프라우라는 왕실의 의자를 만들어서 납품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뭐 혹시 자동차 페라리 아십니까? 슈퍼카, 마세라티, 부가티, 제규어, 미니, 이제 인피니티, 이런 자동차 시트에도 그 제품이 들어가요. 디즈니 그죠? 콘서트 홀. 폴트로나 프라우가 우리나라에도 만들었어요. 트리움에 그 의자도 폴트로나 프라우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하우스가 아니라 홈 퍼니싱도 하는데 상업적인 퍼니싱도 하면서 이쪽 가죽 소파로 만드는 뭐 전 세계 소파의 탑이에요. 얼마나 좋아. 친구가 페라리 사장이고 뭐 그런 동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111년의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의자에만 집착했냐? 가죽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의자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가죽 부심 있는 사람이 의자를 만들면 얼마나 장인처럼 만들겠어요. 실제로 수공률이 95%입니다. 거의 기계가 없어요. 그러면 가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자기 개인 작업대 위에서 소파를 하나씩 만드는데 한 달에 한 6개 정도씩 만들어요. 진짜 이럴 때 진짜 우리 투어 한번 만들자. 그거 진짜 나 무조건 갈 것 같아 사람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은 평생 그 모델만 만들어요. 너무 놀랬죠. 이 사람이 늙어서 은퇴할 때쯤 되면 이걸 또 배우러는 도제 다음 세대가 와서 또 배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하면서 95%의 그 수공률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 회사의 제품 중에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이제 소파가 그 데짜라는 소파였습니다. DEZZA 데짜라는 소파인데 똑같은 모델을 3가지의 형태의 사이즈로 만드는 소파인데 실제로 앉아보면 아주 간단한 다리에 저게 과연 편할까? 뭐 이렇게 느끼는데 앉으면 이 서포팅하고 컴포팅하는 이 쿠셔닝이 정말 환상적인 그런 소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퓨처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의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제품을 쓰려면 그런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들이 워낙에 다양한 퀄리티의 가죽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쇼룸을 사르토리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르토리아가 뭐냐면요, 맞춤 양복점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들어가면 와, 여긴 양복점이야, 가죽집이야 할 정도로 가죽에 대한 부심과 프라이드가 엄청나서 다양한 가죽을 골라서 내가 오더를 하면 수공에 한 땀 한 땀 만드는 장인이 만들어서 집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들 좀 바뀌어야 되는 게 가구 쇼룸 가보면 다 똑같아. 러그 있고 소파 있고 소파 테이블 있고 가짜 사과 있고 조금 가짜 사과 있어. 이때니까 아이템 바나나도 봤어 나. 여기서 아무리 이뻐도 너네들이 여기서 이쁘게 연출한 것 뿐이지라는 오해를 하게 돼서 우리가 툭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몇 프로까지 돼요. 진짜라니까요. 이태리에서는 얼마고 한국에서는 얼마예요? 가까운 대리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리빙의 형용사, 명사, 동사 뭐 다양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내가 뭐 아직도 잘 이 공간에서 살아있는, 그리고 같은 구성원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는 공간이 거실이 아닐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리빙에 어울리는 뭐 그런 예가 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은 소파도 있어요.
네? 저희 디자인 팀에서 반려동물하고 좀 같이 지낼 수 있는 소파가 없나? 뭐 이런 또 디자인을 한 적이 있고 실제로.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좀 진단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사고를 치면 닦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첫 번째. 사랑하지만 짜증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개껌 들어가면 이거 있잖아요. 사이에 들어가면 이래갖고 소파가 빨리 망가지고 해서 소파가 놓기가 참 뭐 애매하다, 어렵다. 그런 소파 만들어줄 수 없냐. 뭐 이런 또 의뢰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소파를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앉는 시트 부분 있잖아요. 그 시트 부분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에게는 요람용 시트를 따로 별도로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수툴 방석을 떼가지고 스툴에다가 끼면 강아지용 스툴 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어떤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좀 더 가깝게 좀 지내고 싶은 욕구를 뭐 이렇게 충족시켜드린 뭐 이런 또 사례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있는 게 일자 아니면 니은자야.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소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1인용 체어를 툭툭 놓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의외로 또 섹셔널 소파라고요. 코너로 그냥 벽을 뺑 둘러버리는 소파도 되게 많은데, 소파의 본연의 기능을 가장 충실하게 했던 소파는 제가 포틀랜드 에이스 호텔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정사각형의 3m, 거의 3m 곱하기 3m의 큰 커피 테이블을 두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뭐 서로 일면식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같이 연결된 소파에 쭉 앉아가지고 뭐 휴대폰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문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얘기하고 처음 보는데 막 서로 이제 같이 앉아있으니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보고 저는 저게 가장 원초적인 기능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공간이 아닌가?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특징이 있대요. 소파에 앉는 사람이 없대. 아, 허리가 아프지만 눕거나 소파에 등을 기대서 라면을 먹는 곳이지 절대 앉는 곳이 아니야. 근데 왜 소파를 놓는 거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러면 소파라는 아이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제일 좋은 걸까요? 아, 그 생각은 안 해봤어. 소파를 앉으라고 만들어놨는데 방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고 있어. 그러면 좋은 소파입니다. 소파를 이렇게도 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선전할 때 저희 소파는 등을 기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맥을 앉아서 드세요. 기대 드릴게요. 뭐 그죠? 그런데 그러면 뭐 이태리나 뭐 유럽은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아니 바닥 난방이 없잖아요. 앉을 수가 없어. 치질 걸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랑 이제 건축 설계라든지 인테리어 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약간 그 하이엔드 혹은 정수를 담은 브랜드를 제가 투어를 많이 시켜드려요. 네. 근데 그분들을 모시고 갔을 때 좀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리가 길어서 소파가 너무 이 폭이 길대. 그래서 불편하대. 저는 이제 소파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잖아요. 네. 그 소파가 여러 카테고리의 가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소파입니다. 왜 어렵냐? 신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게 신체 지지에 인체공학이 들어가야 되는 가구라서 어려운데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이 사이즈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소파도 신발이나 옷처럼 엑스라지, 라지 뭐 그 길이 따라서 만들면 되겠네.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소파를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소파의 전체 공정이 아직도 70에서 80%까지가 수공으로밖에 안 돼요. 기계화가 기계가 될 안 수가 된다고요? 없어요.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리고 특히 소파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거 약간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닥에서 무릎까지 오는 높이를 A라고 하고요. 무릎에서부터 엉덩이 뼈, 뎁스까지의 길이를 B라고 얘기하고 엉덩이부터 머리를 받쳐주는 목까지를 C라고 해가지고요. 요 A, B, C의 합이 소파를 디자인하는데 중요한데 A, B, C 합은 사실 정답이 없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ABC 합과 한국 사람들의 ABC 합과 일본 사람들의 ABC 합을 다 다르게 하고 실제로 또 브랜드마다 그 ABC만을 조사해서 이렇게 막 로직을 조사해 보면 또 브랜드마다 또 조금씩 달라요. 국내 소파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ABC 합이 대충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세 변의 합이 1500이다, 뭐 1600이다 하면 1500하고 1600 사이에서 ABC를 마음껏 고쳐도 똑같은 착석감의 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A, B, C의 밸런싱만 맞는다면 그 총합만 맞는다면 돌아간다. 그 안에서 ABC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소파가 없었잖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좌식 문화이기 때문에 소파가 필요 없었죠. 대신에 타퍼를 깔아서 쓰는 방식이었는데 재미있게도 타퍼를 깔아서 쓰는 방식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중동에서도 이렇게 모래사막 안에 이렇게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이렇게 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 마라테아스라고 하는데 그 마라테아스가 매트리스예요, 원래.
그래서 사실 소파는요 매트리스에서부터 나온 어떤 버전업이 된. 그래서 사실 초창기 소파의 구조를 보면요 중세 시대 때 소파를 뜯어보면 이게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침대처럼. 스프링과 스프링 사이를 새끼로 엮어서 만든 그 서포트 기능을 다 매트리스에서 착안해서 갖고 온. 그래 나중에 이제 혹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매트리스에 대한 얘기할 때 이 또 소파랑 또 얘기해요. 이렇게 또 하나 엮어서. 이렇게 또 가는구나. 네, 이거 엮어서. 침실까지 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구나 우리가. 거실을 결국은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조명이잖아요. 아 맞아요.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조명인 것 같아요. 사각형 3개 말고. 거실에 있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이태리 있을 때 그 친구 집이나 저희 집도 가보면 오히려 천장에 등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태리 사람들은 그 빛에 대해서 약간 이태리 말로 이게 조코디 루체라고 하거든요. 약간 욕은 아닌데 이렇게 빛이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아야 된다고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등이 없으면 되냐? 아니 여러 가지 등의 방향을 여러 가지로 꺾어서 서로 지들끼리 반사되고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빛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제일 웃긴 게 TV를 보려고 그러는데 TV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방울들이 맺혀. 왜? 아트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트홀을 밝혀줄 수 있는 스팟등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스팟등이 어딜 쏴? TV를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획일적으로 정해진 빛이 아니라 한국 정서에 맞는 조금 밝은 빛을 쓰되 직접적인 매립등이나 스팟등이나 간접등을 적당히 섞어 쓰면서 요즘 펜던트 좋은 거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접등과 펜던트를 적절히 조화해서 쓴다면 느낌으로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그 저희가 예전에 집을 질 때 상량문을 썼잖아요. 네. 그리고 그죠? 휴대폰에 네, 그리고 써져 있죠. 상냥식을 했죠. 이 집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산 사람들이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토지신한테 자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계속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혹은 현판이라고 그 건물의 목적을 기재하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건물 짓기, 집 짓기 그리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는 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왕 지어진 집에 산다면 가구, 조명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우리가 기울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나. 네가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한다면 저희는 사실 그런 고객 만나는 거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명확하니까요. NG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레스룸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까지 생각하는 가치를 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표님은 더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그럼요. 가구가 아니라